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60대 운전기사하고 나눈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30년 동안 했는데 무사고 운전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운전할 동안에 대통령 8명을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랭킹을 매기는데 1등을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민주공화국을 세운 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분이 간단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왜 외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느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상해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까? 상해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면은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세워야죠. 한반도에서 세워야죠. 외국에 세운 나라는 그 중국의 무슨 식민지든지, 그러니까 그게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나이는 김정은입니다.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트럼프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무슨 계산을 많이 하는 침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민이 깊은 거죠. 답장을 내야 되는데 답장 여하에 따라서는 회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장 여하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답장 여하에 따라서는 핵 문제 해결의 이 길이 흥그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문구를 적느냐, 비핵화란 말을 담느냐, 아니면은 애매모호하게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 이렇게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평화정착, 주한미군 철수까지 넣느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답장을 쓰기 위해서 아마 김정은은 지금 잠이 안 올 것입니다. 잠이.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갑제닷컴에 기고하시는 분인데 김수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사설을 하시다가 남한으로 오신 분인데 여성분입니다. 시집을 한국에서 2권을 냈습니다. 시집을. 이분은 항상 그 시에서 천국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친구들, 해방둥이들이 만나면 하는 농담하고 같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 아니냐?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우리의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김수진. 그런데 어제 쓴 글이 제목이 이것입니다. 천국이 싫단다. 지옥에서 살고 싶단다. 천국인 한국에서 살면서 불만을 하면서 지옥에서 살고 싶다는 한 지식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씨의 글입니다. 이분은 노출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인사동에서 지인들과 함께 교수 박사이며 문학평론가라는 긴 명칭을 가진 40대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내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북한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은 TV 속에서 보는 것보다 탈북민의 체험담을 직접 듣는 것을 더 실감 있어 한다. 자기들이 모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묻고 또 묻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들은 함께 아파하며 북한에서 고생했다.
오기를 잘했다고 두 손을 맞잡고 반가워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듣는 내내 표정이 없다. 싸늘한 얼굴빛으로 드문드문 응대하는 말들에 뼈가 있어 보였다. 말을 자기 기분에 따라 표현하는 것은 신뢰다. 서로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흘러야 교감이 이루어진다. 여자의 눈빛에 따라 내 말이 자연히 식어지고 있었다. 대신 그녀가 북한에 대해서 역설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북한 사람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주체사상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역설을 하고 나서 북한처럼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고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나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어리벙벙해져서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북한 사람들은 아무 미련 없는 주체 사상에 쉰내가 나서 달아나 오고 이 여자는 그 쉰내를 막고 싶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너무 편한 세상에서 배가 너무 불러서 아주 환장을 한 것 같았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를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다. 대번에 욱하는 감정이 살아올랐지만 오히려 천연스레 웃으며 말했다. 취미가 남다르네요.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으시다고요? 정소원이라면 북한에 가서 살아보소. 세상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떠난다고 해서 누가 말릴 사람도 없을 텐데 가서 북한 정치를 실컷 받아보며 한번 살아보소. 화가 날 때 두드러지는 북한 사투리가 자연적으로 튀어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약간 난감해하면서도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북한으로 간다면 한국에서 나를 역적이라고 할 텐데 나는 역적이란 딱지가 붙는 게 싫어서 못 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더욱이 웃기는 것은 북한을 동경하는 말을 할 때마다 여자의 얼굴과 말투가 너무나 진지한 것이었다. 나도 진지하게 한술 더 떠서 말했다. 새벽 5시에 종을 치면 일어날 수 있어요? 북한에선 새벽 5시에 부역 나가야 돼요. 5시에 나가서 7시 반에 들어와요. 그리고 또 9시면 종이 울려요. 낮부역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는 일은 공장 건설, 도로 건설, 농촌 지원 이런 일들이에요. 주로 삽으로 땅을 파고 바위를 정으로 쫓고 돌을 등에 지고 날라야 돼요. 주로 여자들이 해요. 북한에는 여기처럼 흔한 기계와 트럭 같은 게 없어요. 다 사람의 힘으로 해야 돼요. 어떤 날에는 한밤중에도 불려나가서 일할 때가 있어요. 한밤중에 당에서 금일 온다고 무작정 끌어내요. 그렇다고 해서 배급 주거나 월급 주거나 밥 한 끼 먹여주는 일도 없어요.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해결하면서 부역에 나가야 돼요. 오후 3시가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때부터는 장마당에서 장사해서 하루 끼니를 벌어야 해요.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대학 교수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수를 한다고 해서 배급이 있는 줄 알아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한 달에 쌀 1kg 사면 다행이에요. 대학 교수여서 부역에 못 나가면 돈으로라도 면제를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 건설 지원에 달마다 돈을 내야 돼요. 안 내면 인민반 비판 무대에 서고 동사무소에 끌려나가야 해요. 반항하면 반역죄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실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를 이 자리로 불러낸 친구도 맞불을 놓았다. 그 친구의 부모님들은 평양 사람들이었는데 집 땅을 다 빼앗기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 한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 말만은 포기하지 않고 강력한 의지로 자기의 신조를 굽히지 않았다. 나는 한국에 와서 북한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봤지만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요즘 세상에 못나게 유명한 재미동포 아줌마라고 불리는 누구누구를 방불케 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래도 북한에서 대접을 받을지언정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말을 내뱉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이런 별난 사람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목구멍에 불이 붙는 줄 알았다. 풍선을 너무 불면 터져나간다. 배가 너무 부르고 걱정이 없어서 걱정을 만들고 싶어서 환장을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만나본 한 교수는 우리 탈북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다. 그게 이치에 맞는 소리냐고 오히려 무색해했다. 또 어떤 한국 사람은 북한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를 섞어야만 우리 정치가 바로 선다고 말한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그들에게는 한낱 말장난으로 들린단 말인가. 국제적으로 떠드는 북한 인권이 이들에게는 아직 오리무중이고 오히려 독재가 좋아서 신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과연 놀랍다. 대한민국 같은 천국이 싫고 북한 같은 지옥에서 살고 싶다니 앞날에 놓인 조국 통일이 걱정스럽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다 지식인이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 배운 무식자 많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에 살면서 지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나라는 국가적 자살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찾아온 3만 명이 넘는 이 탈북자들이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김수진 이 시인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